증시의 변동성이 또 최근에 커졌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수명 역시 또 장사의 트렌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휙휙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 트렌드 변화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창업 전략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배워보시죠. 창업 트렌드 시간입니다.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유행도 한철이라고 하고. 네. 근데 그 한철이라는 기준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뭐 계절 변화처럼 뭐 3개월마다 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일단 외식업계는 트렌드가 요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 하는데, 그래도 전에는 한 2, 3년 정도 이제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이제 인기가 이제 쇠퇴할 때까지 그 정도는 이제 수명이 갔다 했는데, 요즘은 1년도 버티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뭐 외식업뿐만 아니라 요즘 뭐 패션 업계에서도 패스트 패션이란 말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다 할 정도로 더 빠르게. 네, 그러니까 뭐 한 2, 3주에 하나씩 이제 새로운 옷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싸고 질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싼 맛에 한번 사 입고 또 금방 버리고 또 새로운 거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타는 주기가 이제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패스트 패션도 그렇고 외식업계도, 제가 이제 배달민족 그 외식업 자문위원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트렌드 책을 냈다면 요즘은 분기에 한 번씩 트렌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도 매주 신상품이 50개 이상씩 나옵니다. 이러니까 기존에 아무리 유행을 하고 인기를 얻었던 것도 금방 잊혀지기 마련이죠. 이러면서 점점 뭐 패션업뿐만 아니라 외식업, 뭐 유통업 모든 분야에서 브랜드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브랜드가 단명하고 요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IT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영향도 있겠지만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해보고 시도해보고 하면서 유행이 더 빨라지고. 맞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이제 가성비를 추구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제품을 이제 좀 싸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바꾸는 것도 좀 쉬운 거죠. 브랜드 하나에 이제 좀 큰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SNS가 일상화되면서 좀 희소성이 이제 좀 금방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참 이 시기를 잡는 것도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제품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브랜드도 이제 생애 주기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근데 이 도입기에서 들어가야지 이게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이게 좀 성장기, 성숙기를 좀 누리고서 이제 폐업을 할 텐데, 금방 이제 도입기다 생각했는데 금방 성숙기 쇠퇴기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타이밍을 잘 노리셔야 되고요. 신규 프랜차이즈가 1년에 한 5, 600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신규.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개씩 브랜드가 새로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 아무래도 새로운 거를 찾게 되니까 이제 기존에 생겨난 것들이 금방 또 잊혀지고 좀 브랜드가 쇠퇴하는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타이밍이라는 것도 어려워요. 네. 기다리는 1755님은 이런 경험도 하셨네요. 어제 청취율 전화를 받으셨다고. 청취율 조사 전화를. 성공 예감이 이름인데 얘기했더니 월요일 날 들은 게 아니라 일요일에 들은 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아침에 들었는데 했더니 전날 들은 것만 가능한가 보다. 근데 일요일 날도 방송이 됩니다. 별책 부록이 일요일 오후에도 나갑니다. 그냥 성공 예감 이름입니다. 들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알려드려야 됩니다. 최윤영님은 조만간 다들 빠른 유행에 지쳐서 유행을 안 따라가는 게 유행이 되겠군요.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외식업에서 고수분들의 전략이 두 가지인데요. 이제 트렌드를 나는 따라가겠다 또는 이제 앞서가겠다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트렌드 안 타는 거. 그래서 순댓국이나 이런 한식이 주로 좀 트렌드를 잘 안 타죠. 부대찌개나 이렇게 하는 전략이 또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이게 자영업도 트렌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 브랜드가 요절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브랜드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네. 쉽지 않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트렌드에 네.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과연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어렵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장사 고수들도 힘들어해요 요새.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1년, 2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벌써 한물 가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1,900원 생맥주가 작년에 한창 유행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올 들어서는 또 주춤하거든요. 예전에 막 줄 서서 먹었다면. 아. 네. 그리고 뭐 탕후루 같은 거는 뭐 진짜 1년도 못 갔고, 그래서 고수들도 브랜드를 만들 때 이거를 가맹 사업을 하려고 프랜차이즈 대표들은 그러면은 한 1, 2년 정도는 계속 가맹점이 늘어나겠지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고 투자를 할 텐데, 뭐 이제 한 1년도 안 돼서 이제 가맹 모집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제 보이고 하면서 이 브랜드는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가맹점 수요가 줄어드니까 뭐 이제 투자 계획이 또 어그러지고, 그래서 지금 고수들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 대표들은 그 브랜드를 1년에 하나씩 만들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또 새로운 트렌드로 갈아타겠다. 근데 이런 것도 리스크가 있죠. 이제 기존 점주들은 또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예전 브랜드가 되니까, 그리고 새로 만든 게 또 이제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러게요. 아니 왜 프랜차이즈 본부, 가맹 본부 입장에서 보면 네, 쌀국수 유행할 때는 쌀국수 프랜차이즈를 밀다가 칼국수가 유행할 땐 칼국수를 밀다가 우동이 유행할 때 우동을 밀 수는 있는데 네, 그 앞서서 쌀국수를 창업하신 분은 네, 쌀국수를 그러니까 칼국수를 창업하신 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사가 너무 다브랜드를 하는 게 이제 본사나 점주 모두한테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시장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또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건데, 이게 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우물을 파는 것도 그러면 어느 정도 자본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 우물에서 이제 가맹점이 많이 늘어났다 하면 또 이제 그 자본으로 재투자를 기존 우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새로운 우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재투자도 해야 되고 네. 여러 우물도 파야 되고 리스크도 좀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으로 창업하는 분들은 특히 더 요즘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프랜차이즈는 이 악조건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게 네. 일반 창업하는 것보다 창업 비용은 더 비싸요. 이제 본사에서 또 이제 개설 이익을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트렌드는 또 더 타거든요. 그 독립 창업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고비용으로 창업하는데 오래 못 가는 문제가 요즘 더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보다는 이왕이면 좀 더 자기가 브랜드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다음에 독립 창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권장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미 프랜차이즈로 창업하신 분들은 네. 이 브랜드가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제 다들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면 이거를 주기적으로 좀 리브랜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종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점포 재생이라고 이제 저는 부르는데, 그러면 새로운 걸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기존 매장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제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게 점포 재생이라고도 네,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도시 재생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지만 점포 네. 재생까지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매장은 이미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년, 3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그 2, 3년이 끝나기 전에 브랜드 수명이 이제 다 하면 이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기존 브랜드를 이제 뭔가 새롭게 바꾸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그 스페이스 X 있잖아요. 예. 그 로켓을 재활용하는 네네네.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나가서 창업하느니 이제 기존 매장에서 이제 새롭게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앞으로는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자주 바뀐다라는 거를 지금 염두에 두면 처음 창업을 할 때부터 점포 재생을 염두에 두고서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차피 점포 계약은 2년, 3년 가지만 브랜드는 반년, 1년 만에 바뀔 수 있다, 트렌드가. 그러면은 그 중간에라도 내가 업종 변경을 하거나 이제 리브랜딩을 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또 너무 인테리어에 많이 투자를 하면은 매몰 비용이 커지니까 또 갈아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이제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게 투자를 좀 줄인다거나 가변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네,
나중을 위해서 6개월 뒤에 트렌드가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네. 너무 한쪽에 매몰되는 인테리어는 하지 말고. 맞습니다. 이철현 님이 귀 쫑긋하고 듣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서 동네 떡집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늘 귀한 정보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트렌드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평소에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몇 가지를 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픽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목 뭐 이런 글자가 떴어요. 어떤 네. 뜻이에요? 이게 창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네. 아이템과 입지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브랜드와 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리. 네, 그래서 장사 고수들이 제일 선호하는 포지션이 아이템과 입지 또는 브랜드와 목이 모두 좋은 곳에서 창업하는 거. 네, 최고죠. 핫플레이스에서 핫브랜드로 창업하는 거예요. 네, 더 많이 그러면은 있다면. 네, 그럼 망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브랜드와 목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일단 좋은 브랜드와 나쁜 브랜드, 또 좋은 목과 안 좋은 목. 요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브랜드도 좋고 목도 좋은 핫플레이스에서 핫한 브랜드로 창업하는 전략을 이제 줄여서 부강 목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화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부강, 목강, 브랜드도 강하고 목도 좋고. 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좀 비용은 많이 들죠. 네. 핫한 브랜드고 특히 이제 입지 좋은데 들어가려면 이제 보증금, 월세, 권리금이 비싸니까 네. 대신에 이제 좀 성공이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전략인데 대표적인 예는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에서 이제 핫한 브랜드로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네 아니면은 뭐 성수, 강남, 홍대 이런 이제,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데는 뭐 유동인구가 워낙 좋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그 강약 분석하듯이 네. 머릿속에 이제 4분면을 네. 그려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이제 Y축, 목이 X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네.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중에 이제 브랜드와 목이 모두 강한 이제 1사분면이 부강 목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는 강한데 목은 안 좋은데 좀 입지 안 좋은 데서 좀 유망한 브랜드로 창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숨은 맛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브랜드는 강한데 입지가 좀 약하다. 네. 숨은 맛집이랑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 같은데 이제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그런 골목길에 네. 이제 아주 맛있는 맛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브랜드는 강한데 목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하기는 어려운 전략이고요. 네, 이거는 거의 이제 복권에 당첨되는 수준의 로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브랜드가 강해도 네. 입지가 좋지 않으면 이것도 난이도가 높은 창업이에요. 그 브랜드가 여간 강하지 않고서는 입지가 안 좋은 곳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겠죠. 결국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끔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어떻게 이런 데서 창업을 할 수가 있지? 뭐 싶은데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주택가 상권에 그렇죠, 있다든지. 그렇죠. 네. 신기하게도 있어요. 네. 그런 데들은 정말 이제 초고수들이거나 예.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랑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네. 세 번째는 부약 목약이거든요. 브랜드도 약하고 목도 약한. 이거는 이제 최악이에요. 대부분의 동네 가게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창업 비용이 부족하니까 이제 싼 데 찾아가다 보면은 이제 C급 상권, 동네 주택가 상권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자기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내 브랜드가 엄청 인기가 많을 거야. 나는 부강이야. 강한 브랜드야라고 생각하고서 창업을 대부분은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 재산 바쳐서 창업을 하실 텐데 그중에 대부분은 사실 부약이거든요. 브랜드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폐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제 안 좋은 상권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내가 내 브랜드로 성공하면은 부강 목약이 되는 거고 예, 실패하면 이제 대부분이 하는 부양 목약이 되는 거죠. 아하. 이게 브랜드는 강하고 입지는 좋지 않고 혹은 네. 브랜드도 약하고 입지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4개의 경우의 수로 이야기해 네. 보고 있는데 네 번째가 브랜드는 약한데 입지는 강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문제적인 매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적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목이 좋은 데는 창업 비용이 비싸다 그랬잖아요. 또 경쟁도 치열하고. 네.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권리금 다 비싸게 들어갔는데 브랜드가 인기가 없어요. 이러면은 제일 타격이 크죠. 아, 네. 오히려 이게 최악일 수도 있겠네요. 네. 경쟁 치열한 곳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 안 좋은 데 들어가면 이거는 저위험 저수익 전략이거든요. 아하. 네, 어차피 월세가 저렴하니까 버틸 수 있어요. 아. 아니면 이제 배달로도 하든가. 근데 이제 뭐 홍대, 강남 이런 상권은 월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랜드가 강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부강 목강이다 생각하고 창업을 했는데 이제 열어보니 부양 목강이더라. 이런 데들은 얼마 못 버티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손실이 제일 큰 구간이 되겠죠. 약간 그런 거네요. 그 동네에서 축구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프로축구 선수들이랑 뛰니까 네. 계속 헛발질하게 되고 나한테 아무도 공을 안 주고 네. 나만 못하는 느낌이 이렇게. 맞습니다. 그 여기가 좀 정신적인 타격도 좀 큽니다. 왜냐하면 옆 가게들은 다 잘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나만 안 되면.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 강남 상권에서 코로나 때는 이제 다들 이제 장사 안 되고 뭐 공실이 나고 하니까 월세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 1,300만 원 하던 자리에 800만 원으로 내려갔다 해서 싸다 하고 거기에 들어간 분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그분은 이제 800만 원이면 이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는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셨는데 네. 결국은 부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손실을 보다가 폐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약간 좀 자기 중심 편향이 있기는 있죠. 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네. 내 가게 내가 그래도 여기서 10몇 년 했는데 나도 이제 브랜드가 있지라고 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착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 브랜드가 부강인지 부약인지 그러니까 강한 브랜드인지 약한 브랜드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을 일단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이게 너는 뭐 강한 브랜드다 뭐 몇 점이다 이렇게 그 알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거는 뭐 이제 고수들도 틀리는 영역이긴 한데 그 브랜드라는 개념이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3857님이 20년 전에 분식집 알바를 했는데요. 그 분식집 지금도 하고 있네요. 자주 가는 이유가 모든 음식이 다 됩니다. 뭐 요즘 사람들이 꼭 브랜드 사업만 하려고 하는데 요리 솜씨 좋으면 브랜드 필요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 분식집이 사실은 브랜드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엄마 분식 이렇게 해도 그 지역에서는 이 엄마 분식이 그냥 브랜드인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브랜드라고 이제 총칭하는 거지 가게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상호가 아니라. 네, 뭐 이제 아이템이 또 이제 뭐 트렌디한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장사가 잘 될 아이템인가 잘 될 경쟁력 있는 가게인가라는 거를 이제 내가 창업할 때는 다들 자신감을 갖고서 창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뚜껑을 열고 보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손님들한테 인기가 없더라. 이러면 이제 약한 브랜드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미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난 이후. 네. 그래서 일단은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네, 내 브랜드가 객관적으로. 네.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제 매출의 추이를 보면 됩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창업하기 전에 어떤 확신을 갖고서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맛 테스트를 하죠. 처음에 아. 네, 음식을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먹어봐라 하고 어때 맛있어? 뭐 이러는데 이때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맛없다고 하기 그렇잖아요. 그죠. 아유, 넌 장사 안 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면 진짜 찐친인데. 그래서 독설가한테 찾아가서 오히려. 예,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뭐 우리 엄마 요리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모 식당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네.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가 강한 곳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수학 네. 공식처럼 딱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아닐 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공공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300억 이상의 큰 국책 사업은 그 이거를 했을 때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그렇죠. 네. 뭐 고속도로를 뚫을 때 정말 이게 차량 통행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하고서 조사를 하고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야말로 진짜 예타가 필요하다. 오. 그래서 그 공공기관은 총 사업비의 1, 2% 정도는 시장 조사에 쓰도록 컨설팅을 받도록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프로젝트면 1, 2억 원 정도는 네. 아예 이걸 시작할까 말까 결정하는 데 쓴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타 같은 경우는 이제 300억 이상이면 뭐 이제 KDI 같은 국책 연구기관에 몇 개월 동안 이제 외주 용역을 주죠. 연구 용역을. 그런 식으로 자영업자분들도 뭐 보통 1억 정도 이제 창업 비용을 쓰시니까 예. 한 100에서 200 정도는 이제 시장 조사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네, 그냥 그 시장 조사 단계를 건너뛰고서 그냥 꽂힌 거에 창업을 빨리 하셔서 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이 얼마고 이거 네. 갖다 무슨 가게를 차릴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지. 네, 한 1, 2%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검토해 보자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꼭 해보셔야 되고 또 이때 중요한 게 다면 컨설팅, 다면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게 다면 상담이요? 네,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받지 말고 여러 명한테 아. 교차 검증을 받으라는 건데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장사 고수, 장사의 네. 신이라고 해도 그렇죠. 백종원 대표라도 어. 이 솔루션이 틀릴 수 있다. 인간적으로 편향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사람한테 받으면 그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더 가능성이 높겠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겠죠. 근데 초반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조언을 들어라.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실패할 위험을 줄이는 길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브랜드, 입지. 이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내가 창업하려는 입지와 브랜드가 네. 이제 그 부각, 목각 뭐 이런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메타인지를 가지고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한 다음도 중요한데요. 내가 부각, 목각으로 창업을 했다가도 이 상권도 이동하고 브랜드도 쇠퇴하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는 계속 옮겨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구간에 현재 와 있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느 구간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지 또 계속 끊임없이 살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각 목각으로 창업했다가도 브랜드가 만약에 쇠퇴한다면 부양 목각이 되겠죠. 브랜드가 그러네요. 약해지니까. 그래서 계속 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상권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목이 강했다가 약한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럴 때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뭔가 이전을 해야 되는지 점포를 아니면은 뭔가 브랜드를 리브랜딩하거나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죠. 경제도 맞습니다. 변하고 산업도 네네. 변하고 자영업도 변하고 어렵습니다. 유행도 변하고 소비자의 마음도 네. 변하고. 그래서 이제 장사 고수들은 매장 안에 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장 밖으로 나와서 계속 이제 시장 조사를 창업하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간 네, 계속 트렌드가 뭐가 유행하는지 요새 또 어디 상권이 뜨는지 그런 거 이제 벤치마킹 투어라고 하거든요. 네, 잘 되는 다른 집 데를 계속 가서 가보고 네, 끊임없이.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러면 포지션별로 뭐든지 다 영원히 잘 되는 건 없으니까 아니면 네. 또 약점도 보완을 해야 될 테고 네. 하나하나 그 사분면에서 따져볼게요. 네. 일단 브랜드도 강하고 입지도 강하다라고 네, 해도 뭔가 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이제 지금 당장은 장사의 황금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다 좋은데 문제는 브랜드도 앞으로 쇠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서 계속 이제 점검을 해야 되고 잘 그러면은 나갈 때 더 네.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다음엔 내가 뭘로 바꾸지? 라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적어도 이제 새로운 업종으로 바꾸거나 할 때는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고정비를 좀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네. 목이 좋은 데는 이제 월세나 이런 고정비가 좀 비싸니까 좀 비용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뭐 좀 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 기본 아이템 외에 굿즈를 팔든가 아니면 뭐 배달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추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 딱 인식이 됐다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화 할 수도 있고요. 본인 네, 사업으로. 사업 확장도 검토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나갈 때 계속해서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해야 한다라는 네, 거. 뭐 사업이든 장사든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는 강한데 네. 입지가 약한 지역에서는 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 여기는 이제 숨은
맛집이라고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제일 어쩌면은 제 로또 전략이에요. 이건 로또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입지가 약하면 월세가 싸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브랜드는 이제 사람들한테 강하니까.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고정비가 낮은 상태에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약간 골목 대장이 되는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확장 이전을 한다면 네. 네, 더 목 좋은 데로 들어간다면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네, 약간은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봄직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약간은 거쳐가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동네 상권에서 내가 이제 비용 맞춰서 창업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제 부강목약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확장 이전을 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목 좋은 데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목 좋은 데에 들어가서 창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골목 상권에서 검증을 받고 저비용으로 리스크를 줄이고서 창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하, 1090님이 돈이 좀 없다 해서 그 돈에 맞춰서 골목에서도 해본다 뭐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렇죠. 이수현님이 듣고 보니까 걱정이 앞서네요. 작은 아들이 희망퇴직하고 창업하려고 벤치마킹하러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벤치마킹하러 다른 집들 보러 부지런히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장 조사 열심히 하신다는 맞습니다. 뜻이네요.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준비를 또 잘해야 하는 거고 네. 창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케이스 나옵니다. 네. 브랜드도 약하고 입지도 약하다. 네. 이거는 뭐 당장 뭐부터 이제 변화를 줘야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소상공인들이죠. 그냥 우리들 네. 이야기. 네네. 그래서 골목 상권에서 무명의 소자본 점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게 위치도 안 좋고 뭐 브랜드도 인기가 없고 이러면 이제 총체적 난국이 되는 이제 생계형 창업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폐업률도 제일 높은 다산다사 구조인데 네. 이거는 이제 경쟁력을 이제 끌어올리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래서 동네 상권에서만 이제 생계형으로 창업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이제 딱 먹고 사는 정도로 한다면은 또 이제 만족하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가성비 전략으로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고 근데 좀 젊은 분들이 창업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규모 있게. 큰 뜻을 갖고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리브랜딩이나 업종 변경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본인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네, 월 매출 얼마 아니면 나는 딱 이제 동네 장사 타박타박 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조금 규모를 키워갈 건지에 따라서. 안주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네, 에 따라 또 성장 전략이 달라지겠죠. 근데 사실 뭐 동네 장사로서 딱 그 지역에서만 안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현금으로만 네. 꾸준하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도 이제 세대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 좀 다른데요. 예. 중장년 분들은 이제 은퇴하고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생계형으로 이제 목표로 하시는데 이제 요즘 2030 젊은 이제 소상공인들도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창업을 디딤돌로 삼아서 이제 내가 제 2의 목표를 좀 가진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이제 부강목약으로 해서 확장 이전하는 것까지 이제 검토를 해보실 만하죠. 근데 이제 브랜드는 약한데 목은 좋은 곳. 네. 이게 사실 이제 최악이라고 하셨잖아요. 문제적 매장.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이제 정말 진지하게 빨리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대료라든지 나가는 비용이 너무 클 테니.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처음부터 내가 창업을 하자마자 이게 브랜드가 약했을 수가 있고요. 아, 네. 그러면은 이거는 메타인지가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객기로 창업을 한 건데요. 그냥 도전 정신. 네네. 과도한 도전 정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리 이제 브랜드를 뭐 바꾸거나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고 또 다른 경우는 처음에는 브랜드가 강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핫한 상권에서 핫한 브랜드로 그러니까 뭐 작년 1,900원 생맥주로 창업하신 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트렌드가 지났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이게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바뀌었다가 금방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정말 복고로 해서 막 몇십 년 뒤에 이제 순환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거는 빨리 이제 또 업종 변경이나 리브랜딩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막 유행을 하다가
트렌드가 네. 이제 지나 버렸는데 네. 그게 다다음 분기에 다시 유행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그렇죠. 한 몇 년 지나야 되는. 그러니까 뭐 탕후루가 유행했는데 이게 이제 한물 갔는데 다시 유행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그쵸, 그쵸. 기대하시면 안 된다. 뭐 거죠. 벌집 아이스크림도 네, 몇 년 전에 네, 네. 유행했지만 그게 다시 유행으로 돌아오려면 한참 걸리는. 그러니까 사실 네. 우리가 요즘에 무슨 인생 몇 컷 이렇게 해서 스티커 사진 이런 거 많이 네. 찍는데 스티커 사진 유행을 했던 게 거의 한 20년 만에 돌아왔나? 그렇죠.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디한 아이템은 빨리 치고 빠져야 됩니다. 네. 이게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 근데 이런 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사실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팝업 스토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3개월에 한 번씩 또 이렇게 해보고. 매장을 바꾸거든요. 거기서 반응 나오면 정규 점포로 가고 아니면 네. 바로 그냥 접어버리고. 그렇죠. 매출 안 나오면 이제 나가라 그러고. 근데 이것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또 이런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유외후님이 남편이 노후 준비도 많이 부족한데 퇴직 후 경험도 없이 카페 겸 레스토랑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참 걱정이 되던 차에 네. 귀담아 잘 듣고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유진님은 저희 아들은 쉬는 날도 없이 뛰고 있는데 이번에 대학교 앞에서 돈가스집 창업하려고 합니다.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대출 받아주러 은행에 가는 길이시라고요. 근데 또 착잡하시다고 하네요. 이게 다들 이제 좀 힘드셔서 이미 장사를 이제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지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업그레이드 해보는 게 일단은 좀 비용은 덜 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입지를 바꾸는 건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고 이제 단골 손님도 다 놓치게 되니까 해서 저는 이제 목은 바꾸는 게 어렵고요. 이제 점포 계약 기간도 남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이제 권리금도 이제 받고 나가야 되고 하니까 해서 브랜드를 바꾸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다. 근데 이게 이제 리브랜딩과 업종 변경 두 가지가 있는데 리브랜딩은 기존 브랜드의 틀 안에서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메뉴를 좀 새로운 걸 낸다든지, 네, 완전히 간판 내리고 이게 아니라 네, 좀 뭐 작은 것부터. 신메뉴를 이제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고 뭐 조금 인테리어를 약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 리브랜딩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업종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작게 변경해 보고 메뉴 변경, 네, 시간대별로 다른 메뉴, 신메뉴. 네, 그러다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업종을 바꾸는. 근데 특히 이제 컨셉이 강한 브랜드라면 이거는 리브랜딩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탕후루 파는 매장이면 이거는 리브랜딩 해도 탕후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프랜차이즈 대표들도 자기가 만든 브랜드를 자기가 업종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고깃집 하던 프랜차이즈 대표가 예전에 가맹점 한 150개까지 늘었다가 요즘 고깃집들이 이 그릴링 해주는 고기 구워주는 서비스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죠. 수익이 저조하거든요. 또 예전만큼 회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고깃집을 요즘은 한식 주점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종 변경을 하니까 뭐 매출이 또 3배가 오르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를 좀 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네. 브랜드가 너무 약했었는데 네. 리브랜딩을 했다. 아까 그 처음에 점포 재생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예전 이제 서울의 중랑구에서 네. 곰탕이랑 냉면을 같이 팔던 50대 여사장님이 계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컨설팅을 이제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솔루션을 받은 게 곰탕이랑 냉면을 같이 팔면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참 생각했거든요. 저 집 가서 뭘 먹어야 되지? 뭐가 먼저 떠오를까? 그렇죠. 그래서 단일 브랜드로 업종 변경을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 해서 그러면은 뭘로 이제 업종 변경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을 다시 해본 결과 여기는 밥집 상권이다. 그래서 부대찌개로 바꿔봐라라고 이제 솔루션을 받고 창업을 했더니 정말 월 매출 1,000만 원 나오던 가게가 5천만 원으로 5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집중을 했더니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지역 그 주민들한테 딱 인식이 그런 하나로 딱 된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그 이제 업종을 잘 고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냉면이랑 곰탕 팔 자리가 아니다. 이 부대찌개를 팔 자리다. 네, 라고 왜냐하면 이제 좀 남성 직장인들이 많은 상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권 분석을 본인이 혼자서 하셨다가 실패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면 컨설팅으로 물론 검증을 그 받으셔야 또 주변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가를 또 같이 그쵸, 봐야 되는 네, 거고. 경쟁 강도도 봐야죠. 이게 뭐 그래서 누구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두 명의 컨설팅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다면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점포 재생을 했다가 네. 나중에 트렌드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이 트렌드는 이제 바뀌는 건 상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상수다. 네. 그러니까 트렌드를 안 타는 업종이면 뭐 이제 순댓국이든 뭐 김치찌개든 이런 거는 오래 가죠. 대신에 이것도 주변의 경쟁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경쟁력이 또 이제 낮아지거나 희소성이 낮아지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내가 이 부강 목강인지 뭐 부양 목강인지 이 좌표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끊임없이 살피시고 또 리브랜딩, 업종 변경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쯤 돼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장사가 잘 되면 바꿀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뭐 인테리어를 바꾸든 업종을 변경하든 뭐 브랜드를 변경을 하든 돈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 업종 변경이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 비용이 들어요. 같은 자리에서 업종만 바꾸는데. 네, 이제 새로운 브랜드로 바꾸는 거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좀 손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기존 인테리어를 살려서 이제 변화를 최소화하면은 뭐 한 1,000만 원대에도 된다. 뭐 이런 건 이제 매장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예산을 좀 남겨놓으시고 창업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리브랜딩이나 업종 변경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처음 창업을 하시면 가변 설계를 하거나 하면은 나중에 업종 변경할 때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벽을 새로 뜯어서 다시 만드느니 그럴 필요 조금 없이 옮길 수 있게 하면 되겠죠. 네. 처음에 애초에 네. 힘주고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변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맞습니다. 두고 변할 수 있는 인테리어 중심으로.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네. 그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약 기간도 있고 그 브랜드도 있고 네. 가맹 본부랑의 계약 사항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이 앞으로는 점점 더 리스크가 커질 거다라고 보는 게 이 변화가 빨라지면 개인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는 뭘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메뉴를 바꿀 수도 없고 가격을 내릴 수도 없어요. 본사의 지침이 있으니까. 그게 다 계약 관계니까. 네, 해서 앞으로 이런 시대에는 점점 개인 브랜드를 잘 만드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또 가변 설계, 이렇게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 태세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0746님이 한 전방 2km 근처에 목 좋은 곳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기존의 인테리어 금액 3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게 너무 아까우시다고. 매몰 비용이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근데 그 이전을 또 생각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다음번에 인테리어 할 때는 약간 이런 가변성도 네. 생각해 두시면 또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